자, 안녕하세요. 이주환 교수입니다. 경매물건 나온 거 하나 찍어보겠습니다. 영통구 메탄동 다가구 원룸동인데 20억짜리가 14까지 떨어졌다가 19억 8천 종전가 육박하게 가져갔고 입찰이 17명 들어왔죠. 자,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볼까요? 여기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잘 지어놨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고시원이에요.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이 지어져 있고 방마다 쭉 돼 있어서 고시원으로 호실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시원은 위치가 어디냐면 스카이뷰 여기 삼성전자 있는 수원 영통 메탄동의 뒤쪽에 있는 공업지역에 있는 고시원입니다. 여기는 고시원에는 딴 거는 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고시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고시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수익도 괜찮아요. 아주 좋은데 이 물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올전세예요. 올전세를 쭉 빼먹고 도망갔어요. 주인은 다 도망갔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세입자들이랑 명도를 할 때 이거는 20억 정도에 받았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바로 옆이고 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에요. 동의합니다. 아주 잘 받은 거예요. 문제는 여기에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공업지역이에요. 그리고 공업지역 앞에 도로 넓어지는데 딱 접한 땅이죠. 아주 좋아요. 그런데 이게 공업지역인데 문제는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916m 제곱이 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고시원으로 되어 있어요.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, 이거는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공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. 이 물건은 고시원이고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안전필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. 낙찰받고 명도를 끝내고 내가 고시원 하려면 안전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안전필증이 옛날에 있었던 게 그대로 소방서에서 인정된다면 이 물건은 한없이 완전히 퍼펙트해요. 문제는 안전필증 받아놓은 이후에 안전필증에 대한 도면이 내가 없잖아요. 그러면 소방서는 다시 나옵니다. 그래서 구조 변경 등이 있었으면 구조 변경에 대해서 내용을 맞출 때 안전필증 해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. 옛날에 고시원은 이렇게 지었지만 지금은 500m 제곱 이상 고시원을 하려면 예전엔 근생이지만 지금은 숙박시설로 바꿔야 돼요. 문제는 숙박시설 바꾸려면 여기가 공업지역이라 숙박시설이 안 됩니다. 그러면 500m 제곱 미만만 고시원으로 해서 근생 받고 나머지는 고시원이 아닌 다른 용도 변경해서 설계 변경해야 되니까 이것도 복잡해요. 그리고 수익률이 고시원이 아닌 나머지 거를 쓸 때 이 자리는 너무 안 좋아요. 쓸 게 없어요. 고시원에는 할 게 없습니다. 이게 문제죠. 그래서 여러분 요게 안전필증에 대한 얘기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건물의 사용승인 받은 게 2012년도니까 굉장히 옛날에 받았거든요. 이때 이후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필증 교부 조건이 바뀌었다면 지금 설계도 또 바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다중이용업소 안전필증에 관한 문제랑 고시원에 대한 얘기에 건축물의 용도량, 용도 지역의 문제가 안 맞는 땅이거든요.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알고 들어갔겠지만 저희는 이 물건이 A답이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고시원과 받으려면 이런 문제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물론 받으신 분이 이렇게 몇십억 투자하는 분이 절대 실수 안 했겠죠. 다 알아봤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금 얘기한 다중이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필증 교부에 관한 문제 이게 잘 짚어졌나 봐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것이 공업지역인데 숙박시설 못 들어가죠. 근데 500m 제곱 이상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되는데 용도 지역이 공업지역이 안 된다. 이런 걸 볼 때 연차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.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
유튜브 내용 강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